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한다. 지금 그대로의 G7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일본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죠. 이에 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는 일본은 모렴치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비판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유명희 본부장은 공개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후보직 사퇴 발표 후 일본은 얄팍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콧대는 하늘 높이 치솟았고 일본 언론들은 자축하듯 앞다투 유명희 후보의 사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이러한 흐름을 타 더한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바로 어제가 일본이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이었는데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하게 지켜나가는 결의하에 냉정하고 의연하게 한국 측에 대응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얻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는 한술 더 뜹니다.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 이후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음에도 스가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한국 무시를 노고라 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가 첫 전화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움이 절실했을 당시에 일본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 아주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입이 닳도록 표현했지만 지금은 한국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강해져 버린 것인데요. 최초의 한국인 WTO 사무총장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다른 두 개의 중요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인이 선임됐습니다. 바로 AIIB와 ADB. AIIB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죠. 미국 자본이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IMF에 대항해 중국이 설립했는데 현재는 한국과 독일, 인도, 러시아, 호주, 프랑스, 인도네시아, 영국, 이탈리아, 사우디, 스페인, 캐나다, 홍콩,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등 전 세계 7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영향력이 막강해졌습니다. 한국은 AIIB의 5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과 북한도 AIIB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IIB는 이미 1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5조 원이 넘는 투자도 실제 이뤄졌습니다. AIIB의 핵심 임무가 바로 아시아 지역의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인데 한국인 김원 씨가 AIIB 사회 인프라 투자 국장에 선임됐습니다. 김원 씨는 아시아개발은행 남아시아 국장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리더십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AIIB에서 29년간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성과가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로써 AIIB 내 국장급 고위직 27명 중 한국인은 2명이 됐고 전체 직원 322명 중 한국인이 18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예고된 상황인데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이가 바로 어무정 씨의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 선임 소식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금부터 54년 전 설립된 국제개발은행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영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개발은행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돈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의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기 꺼리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도국들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호주, 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세계 선진국들이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명단을 보시면 타케시 와타나베, 시로 이누에, 타로이치 요시다, 마소 후지오카, 기미사카 타루미츠, 미츠오 사토, 타다오 치노, 쿠로다 하루이코,
타케히코 나카오 등 1966년 아시아개발은행이 설립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9명 모두 일본인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인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최근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에 한국인 엄우종 씨가 선임됐습니다. 사무총장은 총재, 부총재 등과 함께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보직으로 한국인이 최고위급에 진출한 것은 2006년 이영희 전 사무총장 이후 1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우종 사무총장과 김원 국장의 선임은 뛰어난 개인 역량에 정부의 적극 지원 그리고 높아진 한국의 위상이 상호 상승 효과를 낸 결과입니다. 정부는 국제기구에 한국의 인재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저도 2018년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면담 등 여러 계기에 국제금융기구에 우리 고위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전했습니다. 일본의 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보다 빠르게 많은 백신을 구했다고 연일 셀프 칭찬 보도를 쏟아냈던 일본이 백신용 특수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일부 백신 물량을 폐기 처분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풍림 파마텍이라는 기업으로부터 8천만 개의 특수 주사기를 주문했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마지막 자존심까지 모두 버리고 한국산 백신 주사기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놀라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풍림 파마텍을 직접 찾아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됐다라고 극찬했는데요. 한국산 특수주사기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 바늘이 더 깊게 피스톤까지 닿기 때문에 주사 잔량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주사기에서 낭비되는 액체의 3분의 1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에이, 그래봐야 얼마 차이 안 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는 실제로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일반 주사기를 사용하면 코로나 백신 한 병에 5회 투여할 수 있지만 한국산 특수 주사기를 사용하면 6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2회씩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인 5,183만 명이 모두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총 1억 366만 회분이 필요합니다. 일반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2,073만 병의 백신이 필요하지만 한국산 특수 주사기를 사용하면 1,727만 병만 있으면 됩니다. 비용 문제를 떠나 현재 백신 공급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어일으킨 뒤 한국산 주사기가 또 한 번 비슷한 현상을 만들려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시중에 나온 백신들이 모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들이 공개되면서 백신을 투여받은 이들조차 쉽게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이 이 모든 변이 바이러스를 커버할 수 있는 한국산 코로나 백신을 내놓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최기영 장관은 변수가 없다면 올해 말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국산 1호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전했고, 전세계 백신 개발 회사들이 코로나 변이에 대한 대응법을 찾는 가운데 한국의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의 T세포 백신이 유력한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하지 않고 있는 방식인데요. 신희철 카이스트 의과학 대학원 교수는 T세포 방식은 변이와 상관없이 효능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중화항체처럼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했습니다.